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과 알보르지 인근의 원유 저장 시설 4곳과 석유 운송센터 한 곳이 집중 공습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불이 나면서 테헤란에는 기름 섞인 검은 비가 내렸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민간 산업 시설을 타격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베이루트 호텔도 공격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전날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 걸프 국가를 또 겨냥했습니다. 쿠웨이트 사회보장공단 본부 건물이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났고 바레인 담수화 시설도 일부 피해를 입어 정부가 정확한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걸프 국가 공격에 대해 사과했는데 불과 몇 시간 내에 이란군이 이를 뒤집은 셈입니다. 이란 지도부 내 균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란의 잇따른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쿠웨이트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잇따라 시설 가동을 멈추면서 에너지 공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260만 배럴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5위 산유국 쿠웨이트. 페르시아만 가장 안쪽에 있어 바닷길로 원유를 수출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쿠웨이트가 결국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등 이변이 터지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책임을 면제받는 불가항력 선언을 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지난 3일 이란이 핵심 정유시설을 공격하자 석유 제품 물량을 한 차례 줄였습니다. 해협이 가로막히고 원유 저장량이 가득 차는 등의 물류 마비가 예상되자 유전 가동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쿠웨이트는 이번 조치가 예방적 차원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산유국들의 원유 저장 시설도 빠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을 받은 이라크의 한 유전은 하루 3만 배럴 규모 생산을 멈췄고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카타르는 최대 LNG 생산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해 가스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유전이나 가스 생산 시설이 속속 가동을 멈추거나 줄이면서 에너지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선을 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쯤 국제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유 모두 배럴당 $100를 넘겼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를 넘겼고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10% 급등해 $102.2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100를 돌파하면서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리터당 2,000원 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 가격 지정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947원을 넘었습니다. 경유값은 1,969원으로 휘발유와 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지나며 기름값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유가 급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국제유가가 $100를 넘어서며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국제 시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사들은 국제 시세를 반영해 출고가를 정하는데 대부분 주유소에서 이미 사태 전 출고한 재고가 소진돼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기름값의 상한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지정제는 1997년 석유 가격 자율화 이후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판매자가 공급을 줄이면서 공급 절벽이 생길 수 있고 가격을 통제받은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할 수도 있는 점 등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우선 비축유 방출을 준비하고 급등 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지금보다 더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유류세 인하율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점검회의를 열어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10시 31분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20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72% 내린 5,265.37로 장을 시작한 뒤 장중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6% 넘게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한 경제 상황에 여야도 저마다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름값과 환율 상승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나 비축류 방출까지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효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주유소 기름값 상승을 단속하겠다고 나선 정부에 발을 맞췄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중대 범죄라며 최고가격 지정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유 600만 배럴 도입 합의,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정부가 유가, 환율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국을 원하는 교민의 안전 귀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이 한심한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유 600만 배럴 확보는 지난 정부가 체결한 비상시 우선 구매권 덕분이고 최고가격 지정제는 부작용만 부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유류세 인하와 비축류 방출 검토까지 요구했습니다. 환율 문제도 지금처럼 대응하면 고물가 속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 우려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 책임론을 꺼냈지만 정작 국민의힘 당내는 노선 갈등으로 어수선한 상황.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노선 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야외 기동훈련 규모를 축소했는데 최근 중동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지연 기자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정례 한미연합 훈련입니다.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합니다. 참가 병력은 18,000명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다만 야외 기동훈련은 22차례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북한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야외 훈련 규모와 관련해 한때 우리 정부와 미 당국 간의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가 이번 훈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주 대형 수송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포착돼 중동 사태에 주한미군 방공자산을 반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합의된 훈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유의 방패 연습이 북침 훈련이라고 반발하며 훈련에 맞대응하듯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동시에 북미 대화 가능성도 아직 닫히지 않아 북한의 반응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아랍에미리트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3명이 정부가 마련한 첫 전세기를 타고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203명을 포함해 모두 206명이 탑승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이후 우리 정부가 국민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세청이 국내 총 1,346곳 환전 영업자 가운데 7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곳에서 환전 영업자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환전장부 미구비나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 수행 기준 위반과 환전장부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이 각각 16개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 중단과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정식 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에 1mm 미만, 강원 동해안은 5mm 미만이고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강원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특허 기밀을 100만 달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와 협상 전략 등 핵심 기밀을 유출한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이들이 소속됐던 곳은 삼성전자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총괄하는 IP센터, 회사의 특허 자산을 보호해야 할 이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외부 특허 관리 기업인 MPE와 손을 잡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MPE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매입 필요성을 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 삼성전자 IP센터 수석 엔지니어 A씨는 MPE에 삼성의 특허 분석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 대가로 받은 돈은 100만 달러. MPE 측이 이렇게 빼낸 정보를 활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00억 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수사 내용입니다.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 직원들은 사내 메신저로 MPE에는 귀중한 소스이니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거나 이 정도 대가는 얌전한 수준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재직 중 몰래 별도의 MPE를 설립해 친정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직접 특허 공격까지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MPE 업체 측은 문제의 자료를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의 간판 스타 김윤지가 한국 여자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럴림픽 데뷔전에서 4위에 오르며 기대감을 부풀렸던 김윤지. 첫 메달의 꿈을 가득 품은 채 힘차게 도전의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거침없이 달리던 김윤지는 두 번째 사격에서 두 발을 놓쳐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2분 페널티를 받아 5위까지 밀려났지만 주행에 강점이 있는 김윤지의 막판 뒷심이 엄청났습니다. 놀라운 스포트로 경쟁자들을 따라잡았고 마지막 사격을 실수 없이 모두 성공하며 선두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역주를 펼친 김윤지는 38분 00초 1로 결승선을 통과해 생일 첫 패럴림픽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김윤지는 은메달을 따낸 독일의 비커와 포옹을 나눈 뒤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환호했습니다. 김윤지는 8년 만에 동계대회 금메달이자 한국 여자 선수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는 기쁨에 활짝 웃었습니다.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미소천사라 불리는 김윤지. 크로스컨트리 등 남은 4종목에서도 금빛 질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 대표팀이 오늘 호주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호주는 현재 C조 조별리그에서 2승 1패, 우리 대표팀은 1승 2패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주 2위까지 주어지는 8강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주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9이닝 기준 2실점 이하 5점 차 이상이라는 어려운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개봉작 가운데 34번째 천만 영화에 등극한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 질주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지원산망을 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주말 사흘 동안 172만 5천여 명을 동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150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나 범죄도시 4와 해운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등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낡은 CCTV를 올해 안에 모두 교체하기로 하고 자치구와 함께 관련 예산의 최대 7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내 어린이집 약 1,500곳 가운데 2019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전체의 약 22.6%인 9,390대로 서울시는 올해 안에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6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오늘로 10일째입니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는 치솟고 안전자산의 움직임도 예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손에 잡히는 진짜 경제 97.3%에서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중동 정세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튀르키예 출신 알파고 외신 기자와 함께 미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도 뜨겁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여야의 움직임, 여의도 현미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봄이 온가 싶더니 다시 바람이 매서워졌죠. 이맘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꽃샘 추위 때문인데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깐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패딩을 다시 입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코트 입고 나가도 될까 하고 말이죠. 그래도 이 추위만 잘 넘기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봄 아니겠어요? 네, 혹독한 겨울을 견뎠는데 뭐 이 짧은 꽃샘 추위 정도야 기분 좋게 넘겨봐야죠. 자, 날이 풀리면 여러분은 뭐 어떤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가요? 꽃 구경 가고 싶은 장소도 있을 테고요. 봄나물 넣은 비빔밥 한 그릇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올봄의 한 장면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립니다. 3월 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증시 좀 걱정이네요. 네,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110달러까지도 돌파하면서 시장 뒤흔들고 있는데 네.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급락세 보이더니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습니다. 현재도 7% 넘게 빠지고 있고요. 51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160.39 가리키고 있네요. 예, 이 외국인이 털어내고 개인이 물량 받아내는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크게 빠지고 있고요. 지난주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여줬던 것과 달리 오늘은 충격의 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번 주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의 머니무브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더 왔지만 유가라는 변수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당장은 양대 시장 모두 충격받게 못하는 모습이고요. 특징주 보면 주도주 대부분 빠지고 있는 반면에 원자재 판매가 인상 수혜가 예상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세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 급등의 정유주와 가스주도 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의 여파로 증시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걸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통 크게 베팅을 한다면서요? 네, 코스피를 의심할지 말지어다,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막차다, 이렇게 최근 폭락장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요, 마통이라고 하죠. 은행들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불과 4흘 만에
1조 3천억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빅2 광풍이 불었던 코로나 때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는데 지난주 개인이 사들인 주식만 해도 10조 6천억 원어치, 증시 대기 자금인 예탁금도 130조 원을 유지하면서 역대 최고치 이어가고 있고요. 엄청나군요. 예,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간 돈도 이달에만 11조 원에 달할 만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자금이 한꺼번에 이 증시로 향하는 머니무브 현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이럴 때 또 투자 사기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참에 주식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 계시다면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중동 상황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노리고 가짜 호재성 뉴스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불법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잖아요. 예. 어떤 수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가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나 공공기관과 연계된 재건 사업인 것처럼 꾸며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신호를 좀 주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약속하는 미끼 특히 조심하셔야겠는데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무조건 한 번 더 의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리스크가 큰 만큼 위험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자, 부동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집값 요즘은 좀 잡히고 있습니까? 네, 특히 강남 3구나 용산처럼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는데요.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운데 상위 20%가 해당하는 5분위 평균 매매가가 전달보다 겨우 500만 원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는 좀 둔화됐지만은 그 폭은 좀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이 수천만 원씩 오르는 건 기본이었고 특히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새 1억 원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상승폭을 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식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도 정조준하면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이 큰데요. 실제로 최근 일주일 새 서울 25개구에 모두 매물이 늘었고요. 서울 동남권 매매수급 지수도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 때문에 부동산 불패 상징과도 같은 강남 집값마저 처음으로 내리기도 했는데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에서도 집값을 선도하는 상급지 가격이 미끄러지자 조정 흐름이 주변 지역으로도 번지는 모습이고요.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회가 끝나는 5월 초를 앞두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급매물이 더 나오게 되면 시장 방향이 한 번 더 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제 얼어붙으면서 서울 새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월세 비중이 더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서울에서 새로 입주한